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급등 출발. GM 경영진 전략적 제휴 유지 희망. 미국의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 주가가 21일 뉴욕 증시에서 급등 출발하고 있다. 니콜라 주가는 10시 13분 현재 5.21% 상승한 2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니콜라의 이 같은 급등세는 마크 로이스 제너럴 모터스 사장이 니콜라와의 20억 달러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략적 제휴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로이스 GM 사장은 이날 니콜라와의 20억 달러 계약에 대해 양사가 계속해서 기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서 우리의 연료 전지를 클래스 7과 8 차량에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놀랍다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거기에 큰 운영 비용 이점이 있고 큰 효율성과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로이스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양사가 협상을 12월 3일까지 연기한 후 GM 임원에게서 나온 첫 반응이다. 전략적 제휴가 발표되었을 때 니콜라가 공개적으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12월 3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거래는 양측 모두 종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니콜라 11월 9일 3분기 실적 발표. 성적표엔 뭐가 담길까? 사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오는 11월 9일 시장이 마감된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니콜라는 19일 컨퍼런스 콜 및 웹캐스트를 개최하여 재무 성적표와 회사의 비즈니스 및 전망을 논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니콜라는 기업 공개 직후 처음으로 선보인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내놓으며 주가 폭락을 경험했다. 니콜라는 지난 2분기 8,664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런 손실은 한 해 전보다 5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2분기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합쳐서 7억 730만 달러로 집계됐다. CNBC 등 외신은 당시 니콜라가 주식 워런트 실행 방식으로 2억 6,450만 달러를 추가 차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니콜라의 3분기 실적 발표는 재무적인 상황보다 제네럴 모터스와의 전략적 제휴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니콜라와 GM은 지난달 30일까지 전략적 제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사기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며 12월 3일까지 마감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GM의 특별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니콜라와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폴 코스터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와 GM이 12월 3일까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니콜라와 GM은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부 투자자는 GM이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제휴 협상이 원래 조건으로 성사되거나 배저 이니셔티브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3분기 매출 10조 원 기록. 올해 50만 대 판매 가능.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3분기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3분기 매출 8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사상 최대 매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3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으며 예상치 83억 6천만 달러도 웃돌았다. 미 회계 기준 순이익은 3억 3,1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76센트로 집계됐다. 5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도 성공했다. 다만 3분기 흑자 달성에는 규제 크레딧의 역할이 컸다. 규제 크레딧은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량을 넘어선 기업에게 여유분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의미한다. 테슬라는 3분기 규제 크레딧으로 전체 매출의 5%에 달하는 3억 9,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으로는 11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은 규제 크레딧이 없었다면 테슬라가 3분기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50만 대 판매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3분기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13만 9,300대로 테슬라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 올해 50만 대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급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의 판매량 확대와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증가에 달성 여부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 LG화학 진검승부 예고.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전용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성사땡 역시 현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LG화학과 현지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와 C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전용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와 섬에 조성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에 짓는 걸 검토한다는 등 구체적인 입지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테슬라의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인도네시아에서 LG화학을 비롯한 굴지의 배터리 기업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 LG화학은 물론 중국 CATL도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이달 14일 두 배터리 제조사가 우리나라 공장 건설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은 LG화학과 CATL로 양사의 투자액이 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뒤따랐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최대 생산국으로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인 27%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생산량이 80만 톤에 이르며 올 7월 기준 매장량은 43억 4,600만 톤으로 추정된다. LG화학은 이 같은 배경 아래 현지 광산회사와 손잡고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 건설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테슬라와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배터리 시장을 두고 직접적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큰 손인 테슬라와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최대 공급사인 LG화학은 현재까지는 협력 관계다. 테슬라는 지금껏 일본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왔으나 전기차 생산량 확대와 함께 LG화학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LG화학은 특히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3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중국산 모델 3은 19일 유럽 수출도 시작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배터리 직접 생산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는 오는 2022년까지 연 100기가와트시, 2030년엔 그 30배인 3테라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다고 공언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뒤따르지만 테슬라가 배터리 공정 생산성 개선 등 직접 생산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 의지만큼은 진심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 분석이다.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테슬라의 배터리 직접 생산 계획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된다. 또 테슬라의 이 계획이 현실이 되면 현 배터리 시장 생태계도 급변하게 된다. 한편 LG화학은 올 1에서 8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사용량 15.9기가와트시로 전체 사용량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 삼성 SDI, 중국 BYD, SK이노베이션로 뒤따르고 있다. 테슬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S&P 지수 편입은 필연. 지수 대표성 의식할 것.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필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보도했다. 매체는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며 지수를 관리하는 기관인 S&P 글로벌이 주가 변동성과 탄소 배출권 수익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이 9번째로 크다는 점에서 테슬라를 S&P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매체는 이런 테슬라의 존재감이 지수 편입의 당위성 중 하나라면서 S&P 지수가 테슬라를 편입한 다른 지수와 다른 궤적을 그리는 점도 편입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웨일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애널리스트는 지난 3년 동안 러셀 1000 지수가 45.6% 상승했는데 S&P 지수의 상승률인 44.6%보다 높은 수치라며 S&P는
위원회가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관성이 일부 개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셀 1000 지수는 편입 종목 결정에 주관성이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며 매년 6월 30일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변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P 지수의 상승률이 다른 지수보다 낮은 점이 위원회에 압박을 주고 대형주 벤치마크가 러셀 1000 지수로 소형주 벤치마크가 러셀 2000 지수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비 애널리스트는 판단했다. 미국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 노리는 리비안 볼린저 로즈타운. 테슬라가 내년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과 대형 트럭 세미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두권을 노리는 미국 전기 트럭 스타트업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기 트럭 부문에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는 기술 사기 논란을 씻어내려는 듯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다. 미국 공장 준공, 차량 시제품 생산, 대량 생산 등의 계획을 10월 초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4분기까지 애리조나주 쿨리지의 생산 설비 1단계를 완공하고 올해 말까지 독일 공장에서 트럭 시제품을 출시한 뒤 내년 하반기 중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리비안은 니콜라가 주춤하는 사이 강력한 제2의 테슬라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의 배송용 벤 차량을 주문받아 화제가 됐던 기업이다. 아마존이 리비안에 주문한 배송용 벤은 2022년 1만 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10만 대가 될 예정이다. 리비안은 2009년 미시간주 플리머스에서 설립됐다. 모터나 배터리, 서스펜션 등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해 다양한 차종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투자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만 아마존, 포드 등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리비안을 주목했다. 빌 게이츠는 8월 말 자신의 블로그 게이츠 노츠에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같은 전통적 기업과 리비안, 볼린저 모터스와 같은 신생 기업 덕에 조만간 전기 픽업 트럭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빌 게이츠가 전기 트럭 시장의 샛별로 꼽은 또 하나의 기업, 볼린저 모터스는 2014년 설립돼 전기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주로 생산한다. 2018년에는 주력 차량인 오프로드형 SUV 볼린저 B1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볼린저 모터스의 사업 영역 확대의 계기가 됐다. 회사는 2022년에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배달용 밴, 딜리버이 생산 계획을 지난 8월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문량이 폭증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체 배달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배달용 트럭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볼린저 모터스는 전기 배달 부문에 수많은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그러나 전기차 수요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공급보다 수요가 앞선다라고 했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선 전기 트럭 스타트업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즈타운 모터스가 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배터리 전기차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워크호스의 전직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번스가 2019년 GM의 로즈타운 공장을 매입해 설립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지난 6월 전기 픽업 트럭 인듀언스를 공개하면서 화재 및 수혜 복구 회사인 서브프로에 12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다이아몬드 피크와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스펙이란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다. 스펙은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공개 회사를 통상 2년 안에 인수하고 해당 비상장사를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다. 니콜라도 스펙인 벡토 IQ와 합병해 우회 상장했다. 트럭용 전동화 시스템 개발 스타트업인 하일리온과 엑셀 플리트도 스펙 상장을 추진하면서 제2의 테슬라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2015년 설립된 하일리온은 전기 트럭 차량이 아닌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데 여기에는 신재 생천연가스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하일리온은 9월 스펙인 투토이스와 합병이 결정됐다. 이번 합병을 통해 5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엑셀 플리트는 올해 연말을 목표로 스펙인 피보탈 인베스트먼트와 합병하는 계획을 9월에 밝혔다. 엑셀 플리트의 강점은 다른 전기 트럭 스타트업과 달리 꾸준히 매출을 낸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점이다.
XL 플리트의 매출은 지난해 720만 달러였으며 올해 2,100만 달러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상용차 시장은 전체 신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며 승용차 시장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차는 디젤 엔진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을 방출하는 주요 환경 오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 도심 내 상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부터 친환경 상용차 의무 판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 주요 국가는 현재 대형 디젤 트럭의 주행세를 부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트럭의 운행 제한 지역을 두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대형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내연기관 상용차 관련 규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기 상용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GM이 당장 내년부터 전기 픽업 트럭을 양산할 계획이며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드 등도 대형 전기 트럭을 개발 중이다. 시장 조사기관 맥킨지는 2030년 전 세계 상용차의 15%가 전동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세단 라인업 확장으로 2021년 준비한다. 하이퍼포먼스 전기 슈퍼카 EP9을 깜짝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나선다. 니오는 EP9을 선보인 이후 ES8, ES6로 이어지는 SUV 라인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문화 공간인 니오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니오 브랜드의 문화를 제시했다. 이는 타 브랜드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니오 하우스의 존재는 니오의 시장 활동과는 별개로 독특한 행보를 제시했다. 실제 니오는 니오 하우스를 단순한 세일즈 네트워크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 공간의 개념을 부여하며 니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게다가 이러한 행보 속에서도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대한 노력 역시 계속 이어졌다. 실제 중형 SUV 모델인 ES6의 형제 모델인 크로스오버 모델 EC6을 출시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모터쇼 등에서 세단 모델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제시해왔다. 덧붙여 니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계되는 AI, 노미의 업데이트, 그리고 출장 충전 서비스 및 배터리 스왑 시스템 등의 개발 및 도입 등을 통해 브랜드의 내실을 꾸준히 다지며 시장 도약을 준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니오가 본격적인 세단 포트폴리오의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니오는 고객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E27로 예상되는 새로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세단 포트폴리오의 확장에 신호탄을 쏘았다. 니오가 선보일 세단 모델은 각각 ET7, E27로 명명되었으며 ET7은 정통파 세단의 가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 E27은 보다 스포티하고 날렵한 실루엣을 가진 4도어 쿠페 혹은 스포츠백 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T7과 E27은 아직 구체적인 사양이나 재원 등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차량 모두 플래그십 세단 포지션을 부여받아 거대한 체격과 넉넉한 공간, 그리고 니오가 자랑하는 우수한 주행 성능 및 주행거리 등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니오는 브랜드의 세단 포트폴리오 전략과 향후 계획, 그리고 차량의 주요 재원 등은 2021년 1월로 예정된 니오데이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의 테슬라 니오, 전기차 E27 티저 이미지 공개. 특징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는 19일 전기차 세단 E27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E27의 티저 이미지는 니오의 모바일 앱을 통해 소개됐다. 중국 기반의 전기차 회사인 니오는 최근 성공적인 행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배터리 교환 프로세스를 도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미국 증시에서 역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개된 두 개의 티저 이미지 속에는 전면 디자인만 노출되어 있으며 측면 혹은 후면의 디자인은 아직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티저 이미지로서는 대략의 차체 크기와 핵심 디자인 요소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보는 모델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필러부터 내려온 보니 끝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다시 프론트 펜더를 지나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닛 중앙에는 두 개의 라인 사이로 온폭 페인 부분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제된, 잘 조각된 듯한 느낌을 준다. 전기차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드 공기 흡입구는 한데 묶여 있으며 양쪽 헤드램프 밑에 위치한 날개가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배가시킨다. 업계에 따르면 티저 이미지 속 모델은 E27이라는 명명된 콘셉트카로 니오의 플래그십 전기차 세단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2년부터 판매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니오는 오는 2021년 1월 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2020년 니오데이에서 E27 전기차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